지금 이제 탄핵의 시계가 작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민주당에서 한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국민의힘 대표가 되겠다는 원희룡 후보의 입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알기는 아네요. 한번 들어보시죠. 좀 동의하기 어려우세요. 2017년에도 예. 자, 야당이 탄핵하고 국민 여론이 탄핵 여론이 높은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다 반대하다가는 우리가 명분에 밀린다 이러면서 그때 분열해서 탄핵에 찬성했다가 지금 이 결과가 온 거거든요. 경험이 없는 그런 발상 때문에 예. 야 경험을 좀 더 쌓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하다가 탄핵당할 수 있다 그 말씀이세요. 아, 그럼요. 이미 그 탄핵의 시기는 시작이 됐습니다. 실소가 나오잖아요. 예. 이거 완전 저는 자충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권에서 정말 탄핵이 두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원희룡 전 장관만 얘기한 게 아니라요. 지금 전효옥 전 의원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서 엄청난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 출사표를 던지고 전당대회에 출마 그 소견문을 보고서는 대통령 탄핵하겠다는 말을 길게도 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거, 심지어는 원희룡 전 장관만 탄핵 언급했나요? 대통령이 본인의 육성으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탄핵 한번 해보려면 해볼 테면 해봐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국민들한테 어떤 선택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왜 이런 두려움이 있을까요? 실제로 윤석열 전 장관은 국정농단 사건 수사했었거든요. 뭐가 잘못이 되는지, 법적으로 위중하다고 평가받는 지점들이 어떠한 것인지 누구보다 본인이 잘 알 것이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인 떳떳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원희룡 후보도 이거 상당히 기회주의적인 게요. 지금 나와서 하는 발언은 상당히 탄핵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마치 탄핵을 반대하는 것처럼 저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아니 본인도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무소속으로 탈당해서 맞아요. 바른정당 갔어요. 제주지사 할 때. 그럼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립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아니 대통령이 죄를 안 짓고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는 게 정상이고 그렇게 국정 운영을 하면 어떻게 탄핵을 시킵니까? 헌법재판소가 바보입니까? 본인들이 죄를 짓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니까 탄핵을 당하고 결국엔 쫓겨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원희룡 지사는 과거의 이력 보면 본인이 박근혜 탄핵 때도 앞장을 섰었는데 그 앞장 잘 섰거든요? 그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앞장 쓰면 안 되는 겁니까? 잘못 있으면은 박근혜든지 박근혜 할아버지든지 누구라도 탄핵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원희룡 대표 후보의 저런 발언은 상당히 기회주의적이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난점은 뭐냐면요. 왼쪽을 보면은 원희룡이고 문제가 심각하죠. 오른쪽을 보면은 더 심각한 한동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냥 당의 문을 닫는 편이 전 더 빠르겠다. 전 그 생각이 듭니다. 그 오늘 아침에 이렇게 종편을 보니까 뉴시스에서 조사한 여론조사가 있던데 한동훈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과반이고 또 전체적으로도 1등이던데 누구한테 물어볼까? 신영기 변호사님 왜 그렇게 한동훈이 높게 나와요?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되던데요. 그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게요. 예. 이 권력에 대한 집착, 권력에 대한 맹종, 예. 그게 이제 한동훈 지지로 저는 발현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 보수가 윤석열 대통령을 꼬아가지고 정권을 만들어서 이렇게 못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민주주의로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권력을 내려놓는 게 맞죠. 정권 재창출은 무슨 재창출입니까? 그 못한 거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퇴출당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못한 건 못한 거고 또 한 번 한동훈을 앞세워가지고 권력을 또 한 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 기회주의의 욕망의 발로거든요. 그래서 괘씸하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고 어쨌든 원희룡도 문제지만 한동훈은 더 큰 문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그게 한국 갤럽 조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뉴시스로 돼 있더라고요. 한국 갤럽 조사, 갤럽도 갤럽도 그렇게 나왔어요. 갤럽도 조사했는데요. 국민의힘 지지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동훈이 지지율이 55%, 예. 원희룡이 19, 나경원 14, 윤상현 3. 지금 이제 국민의힘 경선 룰이 80대 20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이 20% 들어가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자 플러스 무당층을 포함시키는 여론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당층이 왜냐하면은 지금 국민의힘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할 때
민주당 지지자들은 걸러내도록 돼 있거든요.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가 있으니까 무당층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일부러 물어보고 한 거예요. 하고 나니까 한동훈이 38, 원희룡이 15, 나경원 15, 윤상현 4 요렇게 나왔어요. 요렇게 나왔는데 그러니까 요건 한번 참고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앞으로 요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라서. 근데 재밌는 거는 아까 원희룡의 그 탄핵 시계는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한 발언 있잖아요. 그거는 나중에 가서 아마 두고두고 후회할 겁니다. 국민의힘 안에서 계속 탄핵 언급하면요. 탄핵이 진짜 기정사실화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보예요. 저렇게 말하는 것. 일단 기본적으로 바보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둘째로는 원희룡이 지금 한동훈을 공격하기 위해서 탄핵을 언급하잖아요. 왜냐면 한동훈이가 최상배 특검법 받게 되면은 그럼 그거 가지고 야권에서 탄핵을 시도할 거고 결국 탄핵으로 갈 거다. 예전에도 우리 안에 배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배신자지만 그렇게 분열이 됐기 때문에 결국 박근혜도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논리거든요. 근데 원희룡이 그럼 당대표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계속해서 탄핵으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면은 탄핵된 당대표가 되는 거예요. 탄핵된 대통령이 있을 때 당대표가 되겠다는 뜻하고 똑같거든요. 참 바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민의힘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바로 얼마 전에 네. 선거에서 참패를 당했잖아요. 그 선거를 이끈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람이 다시 나오겠다라고 하는데 야 그게 말이 되냐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아야지 그래 네가 다시 와야 돼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을 이해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한동훈이 어떻게 그때 비대위원장을 맡았습니까? 개인이 뭘 노력했습니까? 정치를 해보기를 했습니까? 무슨 성취가 있었습니까? 오로지 그때만 하더라도 뭐 김기현 되고 뭐 안철수 나경원 막 쳐내면서 됐을 때니까 대통령 윤석열 마음대로 당대표도 정하고 그런 시절이니까 한동훈이 갖다 시켜야 하니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됐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 떨어져서 나왔고 윤석열하고도 갈라졌다는데 그 헤일로 에펙트라는 게 있어요. 후광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그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뭔가 좀 뒤가 뭐 으리으리한 거 이걸 보고 그냥 쏠리는 걸 헤일로 에펙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있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좀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뉴시스 여론조사 바로 전에 나왔던 여론조사가 있습니다. 거긴 60%를 넘었어요. 그리고 조앤시아인가? 그런데 그 여론조사는 시기가 언제였냐면 전당대회 출마 기자회견을 하기 전과 그 후가 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원들이 이렇게까지 한동훈을 지지한다는 말이야. 60이 넘으니까요. 그때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거 추이를 봐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렇게 반윤 기치를 세게 들지는 당원들이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60 밑으로 떨어지면 그건 대단히 유의미하다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추세가 어쨌든 하락세로 갈 수 있고 지금 4파전이기 때문에 50%를 못 얻으면 결선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뉴시스는 이제 민주당 사람들이 있는 방에서도 좀 회자가 됐던 거는 60이 또 실제로 안 됐어요. 59긴 하지만 여전히 높기는 하지만 그러면 이 추이가 점점점 여론조사 안에 담겼을 때 한동훈한테 어떤 지지율 추이로 갈 것인지. 왜냐하면 제가 종편에도 나가고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그 실시간 댓글들을 보면요. 민주당 패널 욕하는 게 그 주 시청자층의 그 주된 반응들이었어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논평하지 않아요. 왜? 서로 엄청 싸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을 엄호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냐. 한동훈 엄청 비토합니다. 한켠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한 게 있느냐. 잘하기나 하느냐라고 또 보수층에서 분열돼서 싸우고 있어요. 저희가 만나는 심지어 토론자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그러고 있습니다. 분열이 가속화될 거예요. 이거는 불보듯 뻔합니다. 그리고 속도가 더 날 거예요. 거기에 한동훈 전 위원장 지금은 대통령과 약간의 한몸이라고 보는 지지율이 지금 반영돼 있지만 갈라서는 순간 쪼개질 겁니다. 그러면 한동훈 지지는 윤석열 지지입니까? 아니면 윤석열은 안 되겠다 쪽입니까? 아닙니다. 이건 누구의 지지가 아니고요. 그냥 권력 재창출을 지지하는 겁니다. 누가 됐든 권력만 주면 밀어주겠다라는 대세 추종 효과고요. 저는 한동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초보 운전자에게 관광버스 운전을 맡겨놨는데 그 차가 뒤집어져서 많은 분들이 다쳤습니다. 근데 또 여행 가는데 관광버스 운전을 그 초보 운전자가 병원 가서 치료받고 나왔는데
또 너 운전해봐라 이런 거랑 비슷한 거거든요. 너무나도 어리석을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 윤석열 대통령이 맞게 진단한 것 같아요. 과거에 그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가 녹취록에 나오는데 저거 쥐약 먹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 김영선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국면에서 막 수돗물도 퍼먹지 않았습니까? 거기다가 성일종 의원은 이토 히로부미가 인재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의 수준의 지금 논의의 평면에서는 한동훈을 미는 거 권력만 준다 그러면 저는 국민의힘 수준에서는 충분히 밀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홍준표 시장도 자주 참전하시는데 그분은 또 돼지발정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약품이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수돗물에도 약을 많이 풀어놓는다 그리고 드시지 마시고 그걸 먹는 수준의 권력에 대한 집착이라면은 한동훈 갖다 미는 거는 이분들은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 근데 일반인의 정서와 이성적 사고방식과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분들은 이런 행태가 너무 괴이하죠. 정말 귀곡산장 보는 정말 느낌입니다. 귀곡산장 느낌이에요. 그로테스크합니다. 지금 그 나온 사람들의 면면도 그렇지만 그런 지지층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더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갤럽 조사 보면요, 되게 재밌는 지점이 몇 개가 보여요.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 전당대회 후보별로 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무당층만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나경원 16, 원희룡 10, 윤상현 5, 한동훈 13. 요렇게 나와요. 지금 무당층,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20%가 들어가도록 돼 있잖아요. 예. 그럼 무당층에서는 한동훈이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구도로만 보면. 그러면 누구랑 합치지 않아도 결국은 나경원보다도 못한 지지율을 얻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국민의힘 충성도가 제일 높은 영남 지역은 어떨까? 영남 지역에서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을 보니까요. 대구 경북이 33, 부울경이 32예요. 그런데 대구 경북 33 얻을 때 나경원이 17, 원희룡이 19, 윤상현이 4예요. 그러면 합쳐놓고 보면은요. 36에 40이에요. 40. 나머지 후보가. 40대 33 구도가 되거든요. 대구 경북에서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원희룡 지금 후보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보수를 지키겠다고 생각하는 건데 한동훈은 지가 살자고 보수 다 무너져도 되는 인간이에요. 윤석열도 무너져도 돼요. 탄핵돼도 되는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서 혐오감을 조장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한동훈을 계속 한쪽으로 밀고 가면 그러면 대구 경북이나 이런 데서 한동훈의 지지율이 조금 더 쪼그라들면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한동훈은 안 된다. 요렇게 가는 거예요, 구도가. 게다가 그 본부자장처라고 제가 한동훈의 5대 의혹 늘 말씀드리고 있는데 본인 의혹이죠. 부가 부인 의혹이고요. 자가 자녀 의혹.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장이 장인어른 의혹이고 처가 또 처남의 성범죄거든요. 그러니까 이 본부자장처라는 5대 의혹은 아직 뚜껑도 안 열었어요, 지금. 뚜껑 열기 전입니다. 이거 뚜껑 열리면은 별명이 한 뚜껑 아닌가요? 이거 한동훈 후보 이제 뚜껑 열리겠죠? 예. 근데 뚜껑 열리면서 이거 가지고 또 홍준표 시장이 매일 긁어댈 거거든요. 네. 오늘도 어제도 홍준표 시장이 원희룡 후보 앉혀놓고, 앞에 앉혀놓고, 네. 원희룡 후보가 저도 좀 인사말 좀 하겠습니다 하는데 말을 막고 자기 얘기만 하는데 99.9가 한동훈 욕입니다. 이거는요. 두 번이나 안 만나줬다면서요? 안 만나. 이철우 도지사도 안 만났고요. 경북지사도. 근데 이거는 홍준표 시장만의 그런 뭐 한동훈에 대한 견제를 위한 발언이 아니고요. 진짜 한동훈 그러면 치를 떠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은 당시에 그 보수 인사들 200명 한동훈 당시 3차장 검사가 수사할 때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기도 했고 많은 분들이 구속됐거든요. 다 직권남용으로 무리하게 법 적용했다. 이게 이제 그 특수부 검사들의 지금 하고 있는 행태가 그때도 있었던 건데 아마 그때의 피해가 또 떠오르면서 홍준표 시장은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죠. 아니 뭐 어린애라는 표현은 좀 너무 비하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임명직까지는 양해하겠다. 비대위원장까지야 양해하지만 어떻게 저런 부류의 인간을 뽑을 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홍준표 시장이 한 달 동안 아주 노놨죠. 계속 얘기할 겁니다. 주제가 쏟아집니다. 본부자장처 매일 1일 1모닝 한 모닝 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말씀 들으면서도 그 궁금증이 사라지지 않는 게 일단 이철우 지사, 홍준표 시장, TK의 지금 단체장 아닙니까? 맹주들이죠, 맹주. 예, 일부 TK 지역의 민심을 어느 정도 좌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두 사람이 다른 사람 후보들은 만나주면서 한동훈이는 안 만나주잖아요.
그러면 TK 지역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안 보이는 게 TK 러닝메이트라는 겁니다. 김영동 의원은 캠프에 들어갔는데 거기는 비서실장을 한 특수관계인 부분이 있고요. 안동을 지역구로 가진 예. 의원은. 나머지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의 당원 분포 8대2, 80이 당원 투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른바 TK 대구 경북의 이 전체 당원 수가 20%가 넘습니다. 21.6%예요. PK라고 해서 부산 지역은 18.8%, 40%가 넘습니다. 이 표를 어쨌든 거머쥐어야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권까지 가져가는 건데 지금 거기서 삐그덕대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홍준표 시장이 이렇게 직격을 하는 거는 자기 대권 가도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경쟁자라고 한 건 전 대단히 간단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의도가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거의 진심에 가깝고요. 이런 논평은 진심을 넘어서서 왜 이런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느냐. 이게 TK의 정서, 기류를 반영하는 겁니다. 예. 너무나 그게 무도하게 느껴지면 지자체장으로서 이런 말 계속 못해요. 이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어갈 수 있는 힘이 그 지역 정서에서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 어르신들이 대구 경북 분들이 너무 가벼워서 싫다. 저어된다라는 말씀들 많이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전 하나만 더 제가 보수의 그 내막을 좀 짚어드리면 지금 한동훈 후보 캠프가요. 기회주의 연대체로 돼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 그 조국 흑서팀 있지 않습니까? 예. 김경률 회계사를 비롯한 인사들이 그대로 들어와 있고 다른 한쪽은 보수에서 또 기회주의로 말갈아탄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배현진 의원입니다. 그 지금 이제 배정혁이라고 불리는데 예. 배현진, 박정훈, 장동혁 이 배정혁 트리오가 지금 캠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분들의 특징은 뭐냐? 기회주의 보수기도 하고요. 배현진 특히 그렇죠. 기회주의 화신이죠. 근데 예. 이분들이 또 문제가 뭐냐면은 초짜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도 초보 운전. 배현진은 홍카콜라 할 때 같이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이 홍준표 시장 원수가 됐죠, 지금. 원수가 됐고, 윤석열 대통령 등에도 칼 꽂고 갔기 때문에 거의 이제는 배현진도 모든 걸 걸고 싸워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 배정혁 트리오 때문에 내부에서도 한동훈 후보 캠프 내부도 질서가 없답니다. 이게 뭐 초짜들끼리 막 설치고 이러니까 내부가 또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서는 노련한 홍준표, 이철우 이런 사람들이 때리기도 하지만은 내부 단도리도 안 되니까 앞으로 그 60%가 어떻게 꺼져가는지 그거 지켜보는 게 저는 관건이다. 저는 이게 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차상면 특검법 내세우면서 뭔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풀어가고 그렇게 하면 여론이 자기를 따라와 줄 거라고 아마 처음에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공을 던질 때. 근데 그 효과가 안 나타나고 있다는 걸 이번 조사 결과가 보여줘요. 뭐냐 하면 한동훈의 최대 지지층은 수도권 원외 당협위원장이에요. 그럼 수도권에 있는 당원들, 수도권 여론을 같이 등에 업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대세론을 만들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겨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야권에서는 요지부동이죠.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뒷수습한다고 해가지고 야권이 그 발의하는 법안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오히려 거꾸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서울 경기에서 한동훈하고 나경원의 지지율이 어떤지 보면 아는데 한동훈이 서울에서 30 그리고 인천 경기에서 25가 나왔어요. 예. 근데 나경원이 이 다크호스라는 게 이래서는 다크호스인데 서울에서 21, 인천 경기에서 21이 나왔어요. 원희룡이 서울에서 13, 인천 경기에서 12가 나왔어요. 이 얘기는 나경원 지지율이 너무 높다는 얘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수도권에서 한동훈에 대한 확 쏠림 현상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경원을 지지하는 층이 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더 먹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아까 제가 대구 경북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도 지지율이 나면 대구 경북에서 한쪽으로 몰아가면은 수도권에서 지지율이 안 올라가면은 한동훈은 결국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구도로 가게 된다. 이렇게 되는 글쎄요. 거예요. 뭐 누가 되든지 뭐 크게 뭐 상관은 없지만 근데 원희룡 후보는 윤석열 쪽에서 보낸 건 맞습니까? 예, 일부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하고요. 맞는 뭐 것 아마 같아. 특사 갔다 와서 보고하면서도 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친윤그룹,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원희룡 밀지 않고서는 한동훈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과 윤석열은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둘은 상대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동훈도 한 패예요.
한 몸인 건 맞는데 그러니까요. 지금은 한동훈 후보가 자기 살자고 스탠스를 반윤 비스무리하게 잡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매우 거슬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략적으로 지난번에는 김기현을 픽했듯이 이번에는 원희룡을 픽했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입이라고 하는 홍준표 시장이 원희룡 후보 만나가지고요. 참 고맙다. 나와줘서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경원하고 원희룡 그다음에 윤상현이 단일화를 할 거거든요. 어느 한동훈 쪽으로 되면 단일화를 윤석열 하더라도. 죽나요? 죽는 게 아니라 그것도-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 원래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잖아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수준으로 사고 구조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절대 안 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한 지금. 사람 이해하기도 힘든데 이게 참 사람 수가 늘어나니까 머리에 지진 납니다. 서형구님, 저도 탄핵 청원했습니다. 39만 8천여 명 동의했는데 신인규 변호사님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이제 40만 명이 육박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보는 기준으로 39만 4천 명입니다. 이제 조만간 방송 끝나기 전에 지금 추세라면 40만 명은 돌파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오랜만에 2만 4천 명 동접자 돌파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좀 저조했는데 오늘 또 우리 훌륭한 패널님들이 나오셔서 아주 동접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군요. 감사드립니다. 리디아님, 그동안 구독하지 않고 듣기만 했습니다. 쉽게 구독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계속 듣다 보니 백운기 앵커 진행이 날카롭고 정확해서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앞으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지금처럼 힘써주세요. 열심히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리디아님. 구독하셨죠? 예. 구독 않고 듣는 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요. 꼭 보시면서 구독 눌러주시고요. 구독은 공감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사랑이고 응원입니다. 여러분이 구독해 주시면 우리가 더 힘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주변에도 많이 알려주십시오. 좋아요도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2만 4천 명인데 좋아요는 10,000명이 안 됩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양인주님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수 한 분을 지지합니다. 무식한 윤석열 정권 비판을 찰지게 잘하시는 신인규 변호사님, 진정한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장연서님, 윤서님인가요? 이제 60대 막 들어선 제가 파란만장한 정치를 봐왔지만 지금 이렇게 나라 걱정을 해본 적이 있었나 과거를 뒤돌아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밤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저에게 주어진 큰 숙제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좌우 따지지 말고 나라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나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찌루님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쪼사루스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이재명 대표 변호사 비용 대야 되는데 너무 힘들다. 김혜경 여사님 밥을 지어요. 책 소적 구매 동참 부탁드린다는 걸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상이랑님도 책 많이 구매해 주세요 그러셨는데 예, 혹시 이 책 보셨어요? 저는 못 못 봤습니다. 예, 요즘에 기복이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백운기의 정치 1번지 구독하면 윤석열 탄핵됩니다 그러셨는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핵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어떤 자구책입니다. 나라가 더 이상 무너지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불이 났는데 그걸 꺼야죠. 연기가 가득 차서 앞이 보이지 않는데 도망가든지 뭔 방법을 찾아야죠. 그냥 있다가는 다 죽습니다. 정확하게는요. 그 방화범이 불을 내고 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 방화범을 때려잡아야 됩니다. 불 끄는 것도 중요한데 방화범이 불을 내고 다니고 있거든요. 윤모 씨라고 방화범이 때려잡아야 불을 들냅니다. 일단은 매우 중요합니다.